학생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메타 교육. 자, 2회차 내용까지 너무 많이 잘 들으셨죠? 자, 2회차까지 듣고 나서 정말 또 다른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메타 의학대 질문방 있는 거 아시죠? 자, 어디에 개설이 되어 있다고요? 블로그에 개설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채팅방에서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질문들은 많이 올려줘 주세요. 질문이 많았던 5가지 질문들을 제가 뽑아왔어요. 자, 소장님들 그 질문 확인하시고 정말 좋은 답변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앞으로 의학대 입시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요? 최규현 소장님. 네, 저는 일단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해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의대의 모집 인원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수시에서 인원은 그 정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모집 정원이 늘어나고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그럼 전체적으로 대학 가기 훨씬 좋은 건가요? 우리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의대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또 학령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또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20학년도에 그 수시에서 약 22,000명이 그 논술 전형을 제외한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22,000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4,000명이 늘어서 약 26,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경쟁률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늘어난다 이렇게 경쟁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다. 거기에 반해서 의대의 문은 그만큼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크게 방향이 의대 인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들어가기는 조금 더 힘들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조재환 소장님은 어떻게 조금 더 변화될 것 같나요? 저는 논술 전형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논술 전형이 실질적으로 10개 대학에서 128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고요. 일단은 2022학년도가 되면 12명 정도는 줄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뽑는 인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정시 이후에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약간의 보험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들으시기에 한 100대 1 그러면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논술 전형에서는 이 100대 1이 기본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인하대가 될 텐데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얼마 정도 됐나요 올해? 300대 1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실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뽑는 인원 자체가 워낙 적은 데다가 그다음에 가장 늦은 시기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지막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거기에 또 뭐 수리론술 이것고 그다음에 최저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 이러한 것 때문에 학생들 지원이 대단히 몰리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서 논술 부분이 좀 그런 게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이 논술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재학생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재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임할 때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위권에 있는 가톨릭대라든가 울산대의 경우에 있어서요, 최저 기준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탈락하고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점은 대부분의 이제 응시하는 학생들이 그 해당 학교의 기출 문제 분석, 이 정도를 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논술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정답을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가 이제 재수생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듣고 선생님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논술 전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준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루머로 돌아다니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논술은 최저만 맞추면 합격한다. 자,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대에 있어서요, 사실은 그 최저라는 부분이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논술을 준비할 때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노려볼 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최저가 높은 학교에 있어서는 그 최저를 맞출 수가 있다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수시를 포기한다라는 입장에서 정시만 노리지 말고 논술 전형도 그거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정유희 소장님께서는 이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떻게 입시 방향이 흘러갈까요? 일단 2023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는 조금 더 쉬워졌다. 그 인원이 비율이 제주도하고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일단 40%를 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40%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일부 지역은 40%보다 훨씬 높은 지역도 있긴 한데 네. 일단 40%를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교과 전형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최저를 잘 준비해서 오히려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입시가 조금씩 더 변화되는데 우리는 단 중요한 거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도 의대를 들어가기는 힘들다.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게 좋을지, 지금 중요 포인트는 뭘지, 자, 신미경 소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이거는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건 의대에서는 학업 역량이에요. 근데 이걸 학업 역량을 단순히 내신 성적이다라고만 보면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대를 준비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나눠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 아이가 1학년, 2학년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가중치를 두고 준비하는 게 좋고요. 수도권에 있는 학교보다는 아까 정유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겠다. 그랬을 때는 교과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둘 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사실 중3부터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중3부터 수능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먼저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최기훈 소장님. 자, 최기훈 소장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딱 얹어 주신다라면? 사실 뭐 TV를 할 것도 없고 저는 내신 성적이 가장 예. 그 하나의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자세하게라기보다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신 그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이 1점 한 1에서 2 사이 정도 되는 친구가 나름대로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학교의 이 단계별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면접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 친구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전공 관련한 활동의 내용이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아이가 너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그런 내용으로 좀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과연 이 친구가 학업 역량은 또 얼마나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적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크게 없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분석한 결과 1단계마저도 통과를 못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성적인 측면이 지원하는 학교에 좀 이렇게 충족되어지지 못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린 그 이유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그 성적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성적이군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성적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최선의 노력과 함께 저희 메타 교육 그룹이 합쳐진다라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 설명드릴게. 네. 특히 그 의대를 지원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이제 탐구 보고서나 이런 걸 쓸 때 제일 많은 내용이 사실은 치매입니다. 치매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플라크 단백질 뭐 이런 내용들.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소개를 쓰거나 할 때 보면 이러한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쓰고 싶어요. 근데 대학들이 과연 그러한 내용들을 좋게 보겠는가? 사실은 학생들은 그런 대부분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고 생각보다 짧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활동의 연결성 이런 부분, 이 학생이 왜 여기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한 과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생기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내용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좋은 생기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의견에 적극 또 공감하는 편입니다. 오늘 조재현 소장님하고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가끔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직윤으로 서울대 의대를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갔던 자기소개서 한번 보일 수 있을까요, 친구 거? 그런 얘기를 하셔서 보여드리죠. 뭐 파일로 제공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보여드리긴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소장님? 글쎄요. 그렇죠. 이거 최종본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최종본 맞아요. 자기가 했던 내용들을 진짜 솔직하게 또 학교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만 그대로 담아져 있어서 합격을 했는데 어머니들은 이거 무슨 뭐 전문적인 게 다른데 자기소개서 보니까 막 영어로 뭔가를 써놓고 그랬던데 이런 거는 뭐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조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재현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것들 반드시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네. 저는 사실 이 조재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저도 그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네. 이게 의대라고 이렇게 딱 제한시켜 놓고 생각을 했었을 때 과연 그게 극복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성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이런 이 메시지를 자꾸만 던져주게 되면 불필요한 희망을 저희는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의대나 그다음에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될 내용이 결국은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적이 좀 부족한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갖춰서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내신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이 생각이 바뀐 그런 그 계기는 실제로 작년 그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학교에 내신이 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좀 나온 이런 경험들을 하고 또 참고로 이 책임사정관, 입학사정관, 입학처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이 가장 중요한 합격 불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최규현 소장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학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저도 고3 엄마였을 적에 저희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내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대안을 경우의 수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 대안은 메타에서 해결해 주시나요? 네, 그럼- 저희들의 충분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 경우에 부합할 수 있게끔 이 합격의 결과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이 개인 맞춤형의 솔루션은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보연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점수대를 나눌 때 0.1점 차이로 저희가 보통 구분을 하지만 실제 합격선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0.0 몇 점대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0.1점 큰 차이가 아니라서 지원을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같은 경우를 분석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단순히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70% 정도 이거에 대한 컷이다 보니까 그것만 보통 부모님들이 보고 평균 점수 이런 것만 보시는데요. 실제 이제 합격하는 커트라인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저희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 2개 해결해 주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썼네요.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의학대 질문 5 중에서 2가지 우선 해결했습니다. 1부를 여기서 마치고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